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HOW 더 MIND WORKS 3 스티븐 핑커 5세장 요약과 생각. 결국 이에 성공한 동물은 더 일찍 번식하고 더 여러 번 번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의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학습 능력이 있는 개체는 더 다양한 유전자 풀을 가지고 있고 선천적 연결 신경망만 가진 개체에 비해 고정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신경망 수를 감소시켜준다. 따라서 신경망을 더 빨리 연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결국 다양한 유전자 풀, 학습 능력과 고정 신경망을 모두 가진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더 빠르게 진화한다. 볼드윈 효과를 지지하는 도킨스는 복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증명할 수 있는 예들이 많다고 말한다. 한 가지 예로 달팽이의 껍질을 때려 부수고 먹는 개똥지박이 새가 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인 찌르레기는 달팽이 껍질을 부수는 법을 전혀 모른다. 이를 볼드윈 효과로 설명하자면 찌르레기와 달리 개똥지박이의 어떤 영리한 조상, 사실은 돌연변이인 이 달팽이 껍질을 부수는 방법을 배웠을 것이고 부모를 모방하면서 이를 빨리 학습한 새들은 더 많은 음식을 얻었을 것이다. 결국 껍질 깨기 학습 능력이 있는 유전자를 가진 새가 많이 살아남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유전자가 선택되었을 것이다. 즉, 학습 능력을 가진 돌연변이의 변화 때문에 새들 사이에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는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지지하면서도 학습이 진화를 이끈 볼드윈 효과가 나타난 사례다. 핑커 교수는 학습 능력에 의한 진화는 모래사장에서 무조건 바늘을 찾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바늘에 접근하는 격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볼드윈 효과는 뇌의 진화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학습 능력이 있는 동물이다. 우리 뇌의 신경망은 일부는 선천적으로 연결되지만 일부는 학습으로 연결되고 강화된다. 유전자는 무엇을 고정시키고 무엇의 가중치를 줄 것인지 결정한다. 만일 학습 능력이 우리 조상의 초기종에게 생겼다면 자연선택은 더 높은 적합도를 가진 신경망 회로들을 연결하고 강화하는 유전자를 가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이끌었을 것이다.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그 행동을 조직하는 마음, 즉 지능이다. 존 투비는 이를 인간이 인지적 소, 코그니티브 니치, 인지적 소에 진입했다고 표현했다. 다소 생소한 인지적 소라는 말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태적 소, 에컬라지켈 니치를 알면 이해하기 쉽다. 생태적 소는 생태계에서 어떤 종이 유지되고 성공적으로 번식하는 지위와 역할이다. 따라서 인지적 소를 쉽게 설명하면 인간은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만의 생존 방식을 구축했는데 그것이 인지 능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그 행동을 조직하는 마음, 즉 지능이다. 우리는 지능이 무엇에 유용한지를 알 필요가 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점유하는 생태적 지위의 특징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존 투비와 인류학자 어븐 드보어가 제시했다. 투비와 드보어는 생물종들은 서로를 잡아먹으며 진화한다고 주장한다. 식물을 제외하고 생물체들의 거의 모든 음식은 다른 유기체 몸의 일부이다. 생물종들은 서로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방어 수단을 진화시키고 껍질, 독, 이장술 등 포식자들은 그 방어 수단을 무력화시킬 무기를 고안해내면서 서로 진화한다. 이것을 진화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몸에 이런 무기와 방어 수단을 구축하는 것은 유전에 기초하는 진화적 시간을 따르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일어난다. 군비 경쟁에서 다른 유기체들은 진화적 시간을 거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인간은 지능을 사용함으로써 유기체의 방어선을 돌파해 이 시간을 거슬렀다. 이것이 생태계에서 인간이 점유한 특별한 능력이다. 두 장에서 소개했던 지능의 정의를 기억해보자. 지능이란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세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물, 물질, 장소,
기후 등에 대한 법칙, 그리고 다른 동물과 사람이 가진 핵심적인 힘, 믿음과 욕망 등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법칙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지식과 계획을 짠다. 인간은 이런 인지능력으로 진화의 시간을 거스르는 기습공격의 기술을 갖게 되었고, 인간이 생태계에 들어오면 많은 종들이 진화적 시간으로는 인간으로부터의 방어수단을 찾지 못해 죽어나갔다. 인지적 손은 우리에게 독특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선사한다. 대표적으로 도구 제작과 사용은 사물들 간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지식을 목표 달성에 이용한 결과다. 또한 언어는 지식을 교환하고 지식에 의한 이익을 배가시킨다. 다른 사람들의 지혜, 천재성, 시행착오 등으로부터 축적된 성과물을 값싸게 얻었고, 다른 동물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 즉, 다른 유기체들은 단순히 오랜 진화적 시간을 거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인간은 인지능력, 즉 지능을 사용함으로써 인간만의 생태적 지위를 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 조건이 다른 곳에 뚝 하고 떨어져도 이미 지식의 범위 안에 들어온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개척하고, 이용하고, 장애물을 영리하게 극복할 줄 알게 된 것이다. 만화 켈빈과 홉스회에서 호랑이 홉스는 켈빈에게 인간의 손톱은 정말 초라하고 뾰족한 어금니도 없고 밤엔 잘 보지도 못하며 분홍색 가죽은 있으나 만하고 반사신경은 한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이 호랑이의 운명을 좌우하지 호랑이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 인간의 진화는 얼간이들의 복수, 현실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인가? 왜 돼지나 메기가 아니라 인간이 인지적소에 진입했을까? 인간의 마음진화 시기는 식량을 수집하면서 활동 시간의 90%를 바쳤던 소규모 집단 생활에 맞춰져 있다. 인류 역사의 시작점을 600만 년 전이라고 보면 어쩌면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이 아니다. 핑커 교수는 우리 조상들의 인지능력이 진화하고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를 4가지 때문으로 추측한다. 첫째, 영장류는 시각적 동물이다. 특히 영장류는 입체시와 색체시를 가지고 있다. 색체시는 색의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이고, 입체시는 두 눈의 시점 차이를 이용해 깊이감을 얻는 능력이다. 시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또한 우리 조상이 살아가는 환경 적응의 필수적인 능력이었다. 깊이감을 지각하는 것은 3차원 공간을 가득 메운 이동 가능한 단단한 물체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입체시는 영장류 개통 초기에 발달했다. 입체시는 야간 생활을 했던 초기 영장류에게 캄캄한 밤중에 빽빽한 가지들을 헤쳐나가는 능력과 손으로 곤충을 잡아먹으며 배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반면 색체시는 물체들을 배경과 구별하게 해주고 사물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감각을 갖게 했다. 색체시는 원숭이와 유인원의 조상들을 주간근무로 돌려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입체시와 색체시 지각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리 뇌 속 시각 정보의 흐름은 사물과 사물의 형태, 성분을 담당하는 무엇과 사물의 위치와 운동을 담당하는 어디로 나뉘게 되었다. 인간이 마음의 세계를 이동 가능한 물체로 가득한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언어 사용과 추상적 사고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병에서 회복해 웬트 프롬 비잉식,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 투 비잉 웰. 둘째,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포유동물과 달리 대부분의 유인원과 원숭이는 군집 생활을 한다. 집단 생활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포식자 방어에 유리하다. 둘째, 식량 수집에 효율적이다. 특히 큰 동물을 협동으로 사냥할 때 두드러지며 또 한 개체가 먹기에 너무 많이 매달린 열매를 보호하는 데도 유리하다. 셋째, 가치 있는 정보가 배가 된다.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종에서 양질의 정보의 이점은 증대된다. 넷째, 집단 생활을 하면 식량, 짝짓기, 보금자리 등을 가지고 경쟁을 벌일 텐데 이 또한 인지능력에 도움이 된다.
절박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개체들은 더욱 영리해진다. 몇몇 이론가들은 인간의 뇌는 영장류 조상들의 군비 경쟁이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식물을 지배하는 데는 높은 지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보다 힘이 세고 나만큼 영리한 상대를 지배하기 위한 지력에 관해서는 죽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부족하다. 셋째, 손의 사용이다. 영장류는 나무에서 진화한 덕의 가지를 잡는 손이 있다. 원숭이는 네 다리를 모두 이용해 가지 끝을 잡고 질주하지만 유인원들은 팔을 이용해 가지에 매달린다. 유인원들은 잘 발달된 손을 사물 조작에 이용했다. 예를 들면 고릴라는 가시가 난 식물을 정교하게 발라먹고 침팬지는 장가지로 흰개미를 낚는다. 정밀한 손과 정밀한 지능은 인류의 몸에서 함께 진화했다. 그 과정을 이끈 것은 손이었다. 그런데 손은 혼자 진화하지 않았다. 신체의 모든 뼈가 개조된 후에야 직립자세를 갖췄을 것이고 그제야 양손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완전한 직립자세가 진화한 데에는 몇 가지 선택압력이 작용했다. 먼저 두발 보행은 나무에서 내려와 사바나 초원 평지에서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생체역학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초원에서 적을 감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양손이 자유로워진 후에는 운반과 조작이 능숙해졌다. 여러 장소에서 재료를 가져와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져가고 식량과 아이들을 안전하고 비옥한 장소로 운반할 수 있었다. 지능의 마지막 안내자는 사냥이다. 사냥하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포를 제압하는 것보다는 토끼, 매머드를 제압하는 데에 더 고도의 지능이 필요하다. 사냥하는 인간은 잔인한 게임에서 생존하기 위한 팀워크와 예측력을 통해 지능을 발달시켰다. 사냥하는 남자와 수집하고 가공하는 여성 간의 역할 분담은 지능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켰다. 사냥은 각종 영양분이 농축된 식량도 제공한다. 채식도 열량과 각종 영양소를 공급하지만 고기는 20가지 아미노산이 함유된 단백질과 에너지가 풍부한 지방과 필수지방산을 제공한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신체의 20%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먹성 좋은 뇌를 가지고 있다. 고기의 영양분은 비싼 뇌를 굴릴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네 가지 습성이 인간 지능이 발달한 이유의 전부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네 가지 특성들은 우리 조상이 왜 유일하게 지능을 향해 나아갔는지는 설명이 가능하다. 핑커 교수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하며 정리하고 있다. 만약 외계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있다면 그 행성의 역사에 야행성 포식자가 있고 입체실을 얻기 위해 주행성 생활로 전환해서 과일에 의존하고 색을 위해 포식자에게 공격당하기 쉬우며 집단 생활을 위해 그 후 이동 수단이 가지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바뀐 손을 위해 그리고 직립자세의 전 단계를 위해 후손 그리고 그들을 우림에서 초원으로 이동하게 만든 기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핑커 교수는 마음이 어떻게 진화했는가에 대해 복제자의 자연선택이란 주장을 펼쳐 보였다. 자연선택은 마음을 정보처리기로 설계했고 그 결과 마음은 지각하고 상상하고 흉내내고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은 다른 마음으로 전달할 때 임세상의 실수만 복사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되거나 논의되거나 개선되거나 거부된다. 진화는 마음을 창조했다. 초기 인간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물은 바로 현대의 마음이다. 내장은 인간이 가진 특별한 마음이 만든 기능인 시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